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증시가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됐고 또 기관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하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시장에 좀 돌아와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 우려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략이 우세합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 성공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7% 급등하며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만 4천 건으로 다시 한번 전주에 비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 낙관론까지 또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간밤에 가상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비해서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가상화폐 변동성이라는 주제로 현재 시장에 대한 대응 작전 세워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통신장비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멈춰만 있지 않을 통신이라는 주제로 금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5G 섹터 관련 수혜 나올 수 있을지 관련 리포트 분석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호황 홈슬라의 전망은 이란 주제로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HMM의 주가 전망 분석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투자 작전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좀 꼽아서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좀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저희 오늘 작전 짚어보기 전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가상화폐 변동성 확대란 주제입니다. 요즘 이 가상화폐 시장의 급등과 급락에 주식시장도 좀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한마디에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 역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채굴까지 금지할 것이다 이런 논란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들이 정말 우리 시장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작전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가상화폐 변동성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 내 가장 핫한 우리 증권 시장의 주변 그 시장 변수 중에 하나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그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 시장 내에 주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상화폐 투자를 하라 마라. 뭐 이렇게 그 제언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상화폐의 움직임이 큰 그런 상황들을 놓고 과연 주변 시장들, 금융시장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참고 상황으로 가상화폐의 움직임을 놓고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내지는 우리 시장 내 주는 시사점은 없을지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변동성 확대 일단 진행이 상당 부분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열흘 정도 그 거래된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최고가 5월 9일이었죠. 그 종가라는 부분은 사실상 없는데요. 기준 시장 마감과 뭐 동시로 좀 따져봐서 5월 9일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종가 수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59,000불 정도. 이게 한때는 62,000달러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저께 38,39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그리고 지금 방송하기 전에 바로 좀 짚어봤더니 4만 불. 근데 지금 현재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 3만 9천 달러 내외에서 다시금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무려 고점 대비해서 35%, 40% 가량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물론 다소간 그저께 저점 이후 조금은 좀 안정화 양상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 변동성은 여전히 변동성 확대에 대한 주요 배경을 꼭 좀 짚어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앨런 머스크의 발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채굴까지도 금지를 하겠다. 그리고 가상화폐 중국이 얘기하는 중국이 발행하는 가상화폐 외에는 유통 내지는 매매 자체를 불허하겠다라는 시장 내 엄청난 충격. 여기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 기조와 관련된 실질적인 통화 당국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미국에는 미국 연준 기준의 FOMC가 바로 통화 정책 당국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안정화 이런 부분들에 지금 최근 들어서 다소간 좀 흔들림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통화 기조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에 흔들림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안감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유동성의 확대라는, 유동성 확대의 지속이라는 그림에서 점차 이제 유동성 확대가 아닌 유동성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다소간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물 시장의 실물 경기 관련된 부분들, 조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림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3개월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 지난 열흘 동안 빨간색 원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엄청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지난밤 잠깐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아래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 양상, 안정화 양상을 보여주곤 있는 노력을 좀 방향을 좀 찾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회복되기에는 다소간 어떤 그 통화 기조의 변화, 이런 부분이 시장 내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럼 이러한 불안감이 크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일까? 결국은 FOMC의 정책의 변화 기조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웠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엊그저께 발표되었던 4월 FOMC 의사록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수도 있다.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논의의 필요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파월 의장의 임기.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잔여 임기 한 9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신규 의장이 선임이 될 것이냐, 아니면 파월 의장이 재임이 될 것이냐. 앞으로 향후 한 3개월 정도의 향방이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화 기조와 관련된 시장 내 불확실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 그 전략가들의 대다수 그 평가가 전망이 좀 무게 중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증권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시장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유동성 혼란기가 앞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때는 항상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 주변 환경, 주변 시장을 가지고 우리 시장 내 힌트로 삼아야 되는데, 실물 가격 시장의 변화 부분,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밸류에이션의 관점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유동성 장세가 조금씩 퇴색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가격이라는 부분과 가치라는 이 부분을 기준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관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가격, 결국 유동성에 따른 가격의 상승,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 그게 결국은 유동성인데 이 가격의 급등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이 부분이 유동성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 그 유동성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변화 가능성이다라는 점. 최근 실물 가격의 대표죠. 금과 구리, 원자재 가격. 상당 부분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좀 반락, 그러다가 다시금 지난밤 관망 양상 내지는 안정 양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변동성 실물에 비해서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이 나타났죠. 이 부분은 결국은 실물 시장과 유동성 이슈가 있는 이런 부분들,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장세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상당 부분 중요한 핵심적인 힌트일 수 있다라는 점. 결국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결국 다시 한번 좀 분할을 해서 세분해서 따져보게 되면요. 결국은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경기 회복과 유동성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분할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유동성, 훼손 내지는 퇴색이 아닙니다. 유동성은 지속된다. 여기에 경기 회복이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실물 경기가 계속 회복된다라는 의미. 그러면 결국 유동성,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유동성 관련한 모멘텀의 둔화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더욱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기업 실적, 결국 지속성장 관련된 모멘텀을 찾게 되는데 이 지속성장의 어떤 그 숫자화, 어떤 그 정례화된 우리 시장 내 이야기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점.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감보다는 이에 편승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업종 찾기와 경기 회복에 편승하는 업종 찾기. 이 부분이 분명히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동향,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 그러면 원자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고 경기 상승이라는 부분이 같이 동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인프라 관련주와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에 우리가 주요 관점, 포트폴리오의 중심점에 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경제 성장은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주요국 경기 부양책의 중간 경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난밤 미국 증시 고용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의 발표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결국 고용이 확대가 된다라면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득의 증가는 고스란히 소비로 연결이 되면서 경제 성장에 경기 회복에 전반적인 순환고리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서 소비의 종착역, 결국 내구 소비재다. 내구 소비재를 소비하는 그 과정에는 해운, 운송업종이 존재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주셨는데 내구 소비재나 인프라 관련주들이 현재 가상화폐 변동성에 대응할 만한 섹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죠. 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도 있고 배터리 공장 증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카 기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투자 계획을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에서 조금 더 유리한 협상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 대응 작전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근 시장 내 관심 좀 살펴보죠. 최근 시장 관심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금리와 테이퍼링 이슈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주변 시장들, 채권 시장이랄지 가상화폐 시장이랄지 아니면 실물 시장이랄지 어떤 그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한미 정상회담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 결국 세 가지죠. 백신 동맹 그리고 투자를 그러니까 IT 관련 동맹 여기에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결국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면서 주고받기에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화답을 서로 간에 하는 그런 회의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백신 관련된 우리의 아쉬움이 있고 미국은 투자와 관련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강화 그리고 대북 제재, 대북 평화 협정, 평화의 유지를 위한 어떤 그런 한미 동맹의 강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 미국 내에서 그리고 주요국 유로존에서도 그렇고요. 마스크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폭발 소비와 이연되어진, 숨겨진, 잠재되어진 소비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소비 확산 부분. 상당히 시장 내 어떤 섹터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름철 성수기에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게 될지 시장 내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모습들이 지난밤 미국 시장 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 0.5% 내외의 상승, S&P 500이 1.1%에 육박하는 상승률, 나스닥 1.8%에 육박하는 상승, 반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었죠. 일단 가상화폐가 다소간 좀 안정화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 여기에 지금 국채금리 다시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24 포인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10년물 국채금리 3개월 추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이제 그 빨간색 원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인데 지난밤 일단 반락 마감하는 최근 지난 2, 3일간 상당 부분 시장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혹여나 전고점을 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 상당 부분 있었지만 이내 반락 마감하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술주들 나스닥 지수의 큰 폭 반등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여기에 지난밤 미국의 자동차 업종의 긍정적인 어떤 그 반등, 포드나 GM이나 한 3% 내외의 급등 상황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와 완성차 CEO들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크게 미국 시장의 반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부분은 뭐니 해도 지난 밤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말 그대로 고용 지표가 긍정적인 부분을 발휘하게 되면서 시장 상승 마감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전망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전망치 한 45만 건이 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발표는 44만 4천 건. 팬데믹 이후 1년 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다시금 기록을 하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FOMC 통화 정책을 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FOMC의 중간 정책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과 물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주, 이번 주 초, 그리고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지난주와 이번 주 초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결국은 물가 부분이었다라는 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율로 따졌을 때 전년 동기에서 4.2% 엄청난 그 상승률이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무려 전년 대비 6.8%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그런 물가 지표의 불안감이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과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불안감을 자아냈고, 근데 하지만 이내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좀 되다 보니까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 이내 안정화 양상에 돌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경제 지표는 뭐니 해도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 내 재확인시켜줬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오늘 핵심적인 투자 전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본다라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계속 한미 정상회담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어찌보면 그리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속에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 변화를 예상한 그런 어떤 미리 만들어지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형성 시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이 시장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정치와 경제 이벤트에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결국은 백신이라는 부분과 배터리 투자, 그리고 반도체 투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남북 경협, 그러니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부분까지 이 부분을 다시금 그 테이블 위로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소부장, 특히나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관심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바이오 역시 mRNA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전기차 배터리 역시 관심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어제 지난밤 미국의 GM, 포드 주가의 급등 3% 이상의 급등 양상을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어제 조금 우리 현대차가 좀 그 조정 양상을 보였죠.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반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이에 대한 교집합 관심, 이 부분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 두시면서 친환경과 원자재 그리고 특히나 해운 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 필요하다. 여기에 내구 소비재 관심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은 결국은 백신 보급의 확산에 따른 폭발 이연 소비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특히나 여름철 성수기 이와 관련된 여행업종도 계속해서 관심 영역군에 둬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와 가격과의 어떤 그 격차 내지는 괴리 이게 좁혀졌다 넓혀졌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반복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가장 중심점에는 뭐니 해도 밸류에이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밸류에이션 관점의 저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실적 개선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점. 그와 관련된 업종군들 증권업종 여전히 관심 영역군에 있고요. 경기 소재 그리고 5G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 성장 산업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부분들. 결국은 신재생이라는 친환경이라는 부분과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시장 내 상당 부분 이야기가 물밑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시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다음 주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꾸리기에 충분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폭발 소비와 관련한 다양한 섹터들 언급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중에서 어떤 리포트가 정말 우리 포트폴리오를 빛내줄 옥석 가리기 할 만한 그런 리포트인지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하루 쉬니까 조금 더 이 마지막 장이 빠르게 돌아온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리포트 분석해 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 5G입니다. 멈춰만 있지 않을 통신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했을 당시에 5G 섹터 투자 확대에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목받지 못하고 주가 무너진 채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5G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허반석 전문위원이 지금 바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업종 리포트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 몇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제약바이오, CMO, 백신 관련된 섹터 보았고요. 화요일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 목요일은 2차 전지, 완성 2차 전지 우리 K배터리 3사와 그리고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신업종, 통신장비, 5G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통신장비 업종에 있어서는 이연 수요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점차 벗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5G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 기억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 그리고 시행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5G 관련된 부분도 집중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이제 5G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월 25일경 반도체 등 4개 품목 공급망 안전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서 100일 동안 이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 그리고 근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근거와 데이터로 좀 활용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5세대 통신망 5G죠. 정보통신, 그리고 빅데이터, 기간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까지 결국 한국과 대만에 결집해 있는 공급망이 재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목표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 등에 있어서 세제 혜택, 수혜를 좀 받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인프라 자립도 그리고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점유율 증대를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5월 11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통신 장비 업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회복 시점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에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이곳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통신장비 업종의 모멘텀은 삼성전자의 수주와 그에 따른 이제 업황 회복이 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5G 투자 지연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 소식과 함께 주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1분기 실적들이 조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은 조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 전반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5G 투자 재개 곧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부분이 버라이즌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버라이즌사의 공급 바탕으로 2분기 실적보다는 실적 개선이 조금 유력하다라는 부분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조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관계사들, 서플라이 체인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리포트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라이즌 공급, 벤더, 그리고 과점적 시장 점유율,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리포트뿐만 아니라 저녁 방송을 통해서도 각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나 아니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있으면 참 좋다라는 말씀 드려오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공급 벤더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2021년도 통신장비사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버라이즌 공급이다라는 부분이고요. 1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한 벤더들도 있지만 앞으로 1분기에 공급을 시작했더라도 그 매출에 대한 실적이 2분기부터 좀 잡혀지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통신 장비주들 중에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적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신규 진입자 리스크가 적은 제품군을 보유한 업체, 결국엔 당장에 들어왔을 때 신규 사업자가 당장에 접근을 했지만 우리 기업에는 끄떡이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보시는 게 앞으로도 이 높은 점유율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조금 관련된 제품으로는 GAN이라고 하면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질화 관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전력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간단히 설명드릴 때는 반도체의 기본, 웨이퍼의 기본 소재가 되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전도 물질이 아니죠.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아닌데 그래서 외력을 주어야, 외부에서 더 추가적인 힘을 주어야 그 실리콘 웨이퍼에서 전력이 흐르게 되는데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질화 갈륨, 화합물 반도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결국엔 외력, 외부의 힘을 더 주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트랜지스터까지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품 중에서는 커넥터 케이블, 광 트랜시버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통신 장비 이외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년 7월 이후 통신장비 업종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공급 계약 체결이 9월 달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파수 경매와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지만 11월까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힘입어서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그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간 모습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다시 이 바닥 라인들 위로 올라와 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경 통신업종 리포트를 살펴봤던 주간에 NEC라는 기술을 말씀드리면서 텔코웨어라는 기업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지국이나 교환국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해서 전송 구간을 줄이고 데이터의 통신 사이에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자율주행, AR, VR,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조금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 대용량 콘텐츠를 끊김없이 스트리밍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NEC라는 기술이 필수적인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만 있지 않을 이제 통신 장비 업종이다라는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의 공급 스케줄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4분기부터 미국 버라이즌과 일본 KDDI에는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까지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의 공급 스케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다시 일본의 NTT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조금 공급 스케줄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자국 내 통신사 순위가 1, 2위를 다들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결국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성장을 해왔던 그런 지난해의 성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RFHIC나 RF 머티리얼즈 그리고 기가레인, 오이솔루션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각 기업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기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4G 안테나 부분에 있어서는 KMW, 에이스테크가 될 거고요. 필터 장비 쪽에서도 KMW, 에이스테크, 5G AFU, 안테나와 필터를 결합한 부분인데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RF텍, KMW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커넥터 케이블, 앞서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기가레인, 트랜지스터와 증폭기, RFHIC, RF 머티리얼즈, 광 트랜시버도 오이솔루션, 라이트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 이 각각의 기업들을 조금 쭉 나열해 드렸는데 어느 한 기업이 좋다라고 꼽기보다도 모든 기업들의 특색이 있고 각 장비별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전망, 이익 전망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바닥을 뚫고 내려간 통신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장비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꼭 쉬어가지만은 않을 앞으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멈춰만 있지 않을 통신 5G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올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바닥에서 야금야금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제약바이오부터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통신 장비 업종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이 한미 정상회담 이슈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꼭 체크를 하시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주요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왔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큰 수익을 조금 얻기 위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5G 섹터에 투자를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5G 섹터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정말 성장성이 좋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셔도 되겠다라는 전략 이번 분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리포트 분석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에서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저희가 개장 전에 리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주현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2대8 머리를 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네, 오늘 진짜 이번 주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런 만큼 좀 기대가 큰데 이번 주에 계속 좀 급락세가 연출이 됐다 보니까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이 큽니다. 일단 저희 이주현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 의원님의 주유소 포트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벌써 목표가를 달성하고 수익을 청산한 상태고요. 각각 수익률이 14.03%, 14.98% 달성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은 매입된 지 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수익률을 유지하고 또 상승시켜가고 있습니다. 각각 5.8% 그리고 2.68%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죠. 안랩입니다. 목표가 8만 원을 향해 가고 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0.6% 약손실 보고 있으나 여전히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 살펴보고 왔고 저희가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달아보면 좋을 게 HMM, 홈슬라라고 하죠. HMM의 주가가 전일도 7% 상승했습니다. 다른 철강 업종이나 경기 민감주들은 크게 떨어졌는데 HMM만 너무 독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면서 주가 아주 최저치부터 20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수익률로 따지면 2000%거든요. 앞으로도 이 홈슬라가 좀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애초에 이제 제가 도노리포트에서 이제 소개시켜 드렸을 때 가격이 한 22,000원 정도 됐었는데 벌써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노리포트에 편입을 시켰던 구간도 한 35,000원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 원까지 지난번에 이제 리뷰 드릴 때 단 한 주도 털리지 마시라고 실적 분명히 엄청나게 좋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5만 원을 지금 딱 터치하고 나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어요. 기존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HMM 같은 부분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선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배를 발주를 하고 실질적으로 인도를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운임료가 단기간에 이제 뭐 꺾이거나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실 이 조정이 한 4만 원까지 나와주기를 상당히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까지도 주지 않고 지금 그제 어제 해서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단기 추세를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을 돌파하고 확실히 이제 실적이 좋고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 가격을 잘 안 주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추세는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인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 차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눌렸다가 올라가고 요번에도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실적적인 부분이 1분기에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운임료 상승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럴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요 이제 운임 지수가 있죠. 요게 지금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더욱 커지는 부분이 생기고 제가 이제 한 3월쯤에 말씀드릴 때 이제 16,000TU짜리 8척에 대한 부분 이제 올해 인도가 상반기 내에 좀 다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수익성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임시 선박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진해운이랑 그다음에 HMM이랑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제판사로 두 군데에서의 이제 선봉량이 100만 TU 정도가 됐었거든요.
현재 HMM이 80만 TU 조금 넘어서는 그 정도의 선봉량 가지고 있는데 100만 TU까지 이제 늘리는 것이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발주가 지속된다고 하면 그리고 해운 경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이 2, 3년 정도 더 간다고 하면요.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다들 알고 있고, 근데 어디서 올라타야 되나 이제 이게 고민일 뿐이고요.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실 겁니다.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께서, 그러니까 도노리포트에서 35,000원대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은 평단이 이제 그렇게 낮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 부근에서 언저리에서 월봉상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정도는 이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HMM이 수익 구간이신 분들 중에서 뭐 정말 저 하단이 평단이신 분 아니신다면 약간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면서 비중을 갖다 약간은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중이 너무 작으신 분들께서는 뭐 굳이 글을 칠 필요는 없겠지만 이 5만 원이라는 매물대, 요게 2015년, 16년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 구간을 뭐 단번에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박스권 흐름도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상승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약 뭐 한 달 정도 안 되는 선에서 이 21선을 이탈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 안에서의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저께 하고 어저께 하고 저점을 만들어 놨던 요 구간대 부근이라고 하면 괜찮은 매수 가격이 될 것 같은데 또 매수 가격을 안 주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저께 5일선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아침부터 갭 상승 출발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면 저는 음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보시면 5일선을 이제 돌파했던 구간에서 바로 시세가 이렇게 나왔던 그런 흐름들이 잡히는데 이 구간은 보시면 전고점 부근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5만 원이라는 저항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갭을 띄워서 이렇게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음봉으로 눌리는 시점 5일선 부근에서의 공략이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 분할로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MM 앞으로도 계속 쭉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뭐 고밸류에이션 논란이 나오고 뭐 증권사들에서 추정치를 갖다가 상향을 못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요.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치를 전부 다 막 상향을 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상투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인지해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HMM은 앞으로 실적도 더 향상될 것이고 주가의 상승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21선 밑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다양한 투자 작전 세워드렸습니다. 조금 뒤에 개장하면 저희는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